오셔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8분입니다. 매주 목요일 흥미로운 공연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일상 속 활력을 찾아내는 시간 무엇이든 보러 가세요. 공연 제작사랑 안영수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흥미로운 공연을 소개하기 위해서 달려온 공연 알림이 안영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허겁지겁 오셨다고 저한테 방송하기 전에. 평소보다 시간이 좀 당겨진 것도 있고요. 오늘 제가 하는 공연장에서 분장하고 무슨 이벤트를 하나 해갖고. 아니 제작자가 그런 것도 해요? 제가 제작했으니까 손해보면 안 되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분장까지 하고 좀 떠들다가 와서 목이 약간 쉬어서 들으시는 분들이 좀 불편하지 않으실까 걱정되네요. 네, 목을 가다듬고. 다시 한번. 자, 오늘 어떤 공연 소개해 주실 거예요? 혹시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원더걸스, 소녀시대, 트와이스, 2NE1, 블랙핑크, 최근에 뉴진스 이런 걸그룹 이렇게 하면 좀 어떤 게 좀 떠오르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걸그룹 글쎄요. 갑자기 물어보니까 당황스러운데요. 별로 생각나는 게 없어요? 어떤 거요? 세계적인 K-팝. K-팝의 선두주자. 전 세계에 우리나라의 K-팝을 알리고 있는 1등 공신들. 뭐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많은 분들이 너무 유명한 걸그룹이고 뭐 그런데 사실 이제 이런 걸그룹들이 대한민국을 그냥 단순하게 알리고 있는 걸그룹이다 이렇게만 얘기하기에도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조회수가 무슨 뭐 몇만에 이 정도가 아니라 억이 넘어가니까요. 뭐 대단한 스타들이거든요. 글로벌 스타인데요. 근데 이제 제가 왜 시사회에서 이런 아이돌 그룹을 갑자기 이야기하느냐. 제가 오늘 공연 소개해드릴 공연과 너무 연관이 되어 있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해드렸어요. 아이돌 그룹이 나와서 공연하는 는 아닐 테고. 그렇죠. 이 정도 아이돌들이면 지금 공연장에 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국내 무대를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스케줄들이 워낙 바빠서. 그렇죠. 그러면 누굴까요? 지금 제가 소개해드릴 공연이 어떤 공연이냐면요. 지금의 걸그룹들이 나올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초석을 다진. 그러니까 이미 한참 전에 세계적인 관심을 받았었던 우리나라의 원조 걸그룹. 아마 누굴까요? 요즘 분들이라고 하는 게 좀 말이 좀 그런데 옛날에 무슨 시스터즈 이렇게 있었잖아요. 정답입니다. 요즘에는 대본을 파괴하시면서 이렇게까지 힌트를 오랫동안 줘야지 겨우 눈치를 채나요. 아닙니다. 정말 대단한 인기와 실력을 겸비했었던 그런 분들이 계셨는데 그런 분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뮤지컬이 한 편 제작이 됐어요. 바로 시스터즈라는 뮤지컬인데요. 이 이야기를 오늘 좀 해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러면은 시스터즈라고 하면 비슷한 이름을 갖고 있는 그룹들이 꽤 있었잖아요. 있었던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아마 최근에 이제 이런 K-팝 이런 거를 아시는 분들은 좀 생소하실 수도 있으실 테고 뭐 아시는 분들이야 뭐 너무 익숙하실 텐데. 젊은 세대는 시스터즈를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렇죠. 시스터즈면 뭐 자매들 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바로 지난주 일요일 굉장히 따끈따끈한 공연입니다. 지난주 일요일 날 저녁에 첫 공연을 시작을 했고요. 오늘 조금 전까지 프리뷰 공연이 완료가 된 공연이에요. 이 공연을 제가 좀 다행히 운이 좋게 이 공연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드레스 리허설이라고 해서 실제 공연은 아닌데 공연과 똑같이 진행되는 리허설이 있거든요. 그걸 제가 이제 현장에 가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이번 주 시사회는 이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바로 좀 자료를 받아서 조사를 좀 해갖고 갖고 왔습니다. 공연 시작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일주일이 채 안 됐죠. 가서 직접 보시고. 봤죠. 이건 딱 시사하다. 딱 생각하셔서. 배우들과 스태프들은 굉장히 예민한 상태인데 저 혼자 이거 시사하다 이러면서 자료를 좀 요청해서 받아갖고 왔습니다. 이거 보람을 느끼는데요. 저도 뭐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사명감 같은 게 막 생겨서 많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창작 뮤지컬이고 올해 처음 올라가는 초연 작품이고 이제 시작한 지 일주일도 채 안 된 공연이고. 그러면 어떤 시스터들이 나올까 그게 궁금해요. 그렇습니다. 뮤지컬이니까 당연히 노래는 있을 거고. 그렇죠. 뮤지컬이니까 노래도 있고 약간의 이야기도 있고. 말씀을 드리자면
한 80여 년 전으로 좀 거슬러 올라갑니다. 80여 년요? 우리나라 원조 걸그룹을 얘기하면 너무 오래 거슬러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자료 조사를 다 했는데 그렇다고 네. 하더라고요. 조선 악극단의 여성 단원으로 구성된 저고리 시스터즈라고 있었어요. 와, 이건 처음 듣는 얘기예요. 네. 저고리 시스터즈? 이 저고리 시스터즈를 시작으로 해서 김 시스터즈. 네. 얼핏 들어보신 예. 적이 있으시죠? 예. 그리고 60년대 슈퍼 걸그룹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시스터즈. 야, 이 시스터즈도 저는 생소해요, 조금. 김씨, 이씨 시스터즈거든요, 사실은. 예, 이 시스터즈가 있었고. 박 시스터즈는 혹시 없어요?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대중음악의 전설, 이제부터는 좀 아실만한 이름이 등장하는데 윤복희와 코리아 키튼즈라는 그룹이 또 있었고요. 예. 또 이제 20세기 후반, 그러니까 1900 몇십 년대 요때는 대중문화를 한번 쫙 휩쓴 적이 있었던 바니걸즈. 예. 이 바니걸즈는 많이 아실 거예요. 예, 토끼 소녀 이렇게 네. 얘기했었죠. 그리고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인순 씨가 몸 담았었던 그룹 희자매. 이런 그룹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의 무대가 펼쳐지게 됩니다. 이건 뭐 재밌는데요. 네. 뭔가 구미가 확 당기는 느낌이 들어요. 아마 연배가 비슷하신 분들은 이 얘기를 한다고? 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기도 한데. 우리나라 시스터즈 역사를 쫙 훑는 느낌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냥 단순히 예전부터 공연을 했었던 원조 걸그룹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분들이 얼마나 대단했었던 일들을 했었는지가 이제 드라마에 좀 나오거든요. 저도 사실 예를 들면 저고리 시스터즈 같은 거요. 네. 지금 사실 저는 처음 알았거든요. 저도 공연 보면서 처음 알았어요. 네. 어떤 역사를 갖고 있어요? 네, 제가 이제 그 공연 보면서 저도 좀 배웠고 자료를 좀 요청해서 받았는데 생각보다 어마어마했던 분들이라는 걸 알게 됐고요. 예. 제가 이제 말씀드리자면 저고리 시스터즈가 1930년대. 그러니까 공식 기록상 우리나라 최초 걸그룹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조선 악극단 소속이고 이름 그대로 이제 저고리를 입고 서양식 악극을 불러서 저고리 시스터즈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일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순회 공연을 했을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고요. 이 그룹의 핵심 멤버가 목포의 눈물. 예. 이 노래로 유명한 이난영 씨인데 이분이 이제 해방 이후에 자신의 두 딸과 조카를 데리고서 또 팀을 결성을 해요. 예. 이 팀이 김 시스터즈예요. 아니 이난영 씨가 왜 김 시스터즈를? 그때는 이제 그 남편의 성을 또 따랐으니까. 그런가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는. 네. 그리고 이제 60년대 넘어가면 우리가 많이 들었었던 방송 같은 데서 많이 들었었던 예. 미팔군 무대가 이제 그때 스타의 산실이었는데 이곳에서 김 시스터즈, 이 김 시스터즈가 대단한 인기를 누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무대에서도 대단한 활약을 펼쳤고요. 예. 미국 라스베가스 무대에서도 공연을 했었고 그 공연 중에 나오는 대사인데 제가 정확히 들었던 것 같은데 이때 주급이 굉장히 적은 금액부터 시작해갖고 나중에는 주급만 해도 현재 환율로 계산하면 1억이 넘는 돈을 주급으로 1억씩 받았어요. 네, 그 주급이 1억이 넘는 돈을 그렇게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스타가 됐던 거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부분이 좀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 예. 1948년부터 70년대 초까지 했었던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그 쇼가 있었습니다. 바로 예. 에드 설리번 쇼라는 게 있었는데 네. 이게 뭐 여태까지 미국 방영 프로그램 중에 순위를 매기면은 뭐 몇 위 안에 들 정도의 이런 프로그램이었대요. 왜 요즘에 BTS나 이런 그 그룹들도 어떤 대단한 쇼에 나왔다 그러면 막 뉴스에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런 쇼에 이 김 시스터즈가 무려 22번이나 출연했었다고. 22번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원더걸스가 뭐 미국 무슨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그러니까요. 미국 투어 다녔다. 투어도 진짜 고생스럽게 다녔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예. 이 당시에 김 시스터즈가 한 프로그램에 20번이 넘게 나와요. 그러니까요. 몇 년에 걸쳐서 나왔던 건데 이만큼 대단한 인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야, 우리가 너무 과거 역사에 무심했네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좀 하면 약간 그 좀 이게 뭐가 막 마음이 좀 벅차오르고 그럴 텐데 이런 걸 왜 이렇게 많이 몰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 자극제가 됐었던 영상이 하나 공개가 됐었어요.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네. 이 몇 년 전에 윤복희와 코리아 키튼즈라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그룹이 미군 부대 공연을 했었던 영상이 하나 공개가 됐어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찬사가 막 쏟아져 나왔었던 게 기억나거든요. 예. 근데 이 자료가 이제 지금도 아마 찾아보시면은 유튜브나 이런 데 찾아보시면 흑백 영상으로 나와 있어요. 예. 저도 봤는데 그 장면 그대로 이번에 무대에서 그 모습을 시연을 해요. 근데 이게 뭔가 묘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배우가 나오는 건 아닐 테니까. 윤복희 선생님이 나오는 건 아닌데 예. 그때 그 의상도 거의 비슷하게 비슷하게 연출을 해서 보여주는데 마음이 좀 묘하게 다가오는 그런 공연이더라고요. 직접 가서 보셨잖아요. 예. 연출은 어떻게 돼 있어요? 사실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직접 가서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은데 예. 그래도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이 공연을 연출했던 부분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연출을 누가 했는지를 좀 살펴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바로 많이들 아시는 박할린 음악 감독이 예. 연출을 했어요. 예. 이 박할린 연출이 어느 날 그 골똘하게 생각이 잠긴 거예요. 한국 걸그룹 파워가 왜 이렇게 세지? 궁금증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음악을 전공했던 분이니까. 그래서 뭔가 혹시 한국 여성의 유전자에 그런 대단한 어떤 뭔가 유전자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료 조사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걸그룹 선조 시스터즈들의 어떤 이야기에 관심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같이 친하게 지내고 있는 전수영 작가랑 이제 조사를 했던 거죠. 근데 어렵겠는데요. 각종 자료를 다 모으려면은. 네, 근데 자료를 모으면서도 자료가 딱 하나씩 나올 때마다 뭔가 이거다. 이거 공연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근데 이 우리나라의 역사와 함께 하니까 이 일제 강점 시대, 그다음에 이제 가난했었던 어떤 시대적 상황, 산업화 시대 흔히들 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처음에 무슨 연예인들을 딴따라 그래갖고 이제 뭐 폄하했었던 어떤 맞아요, 좀 사회적인 맞아요. 분위기, 예. 그리고 여자 가수에 대한 어떤 약간 멸시, 예. 뭐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내면서 이 시장을 개척했던 분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드라마가 더 좀 벅차오르기도 하고. 옛날에는 네. TV에 보이는 모습 그것만 알잖아요. 그렇죠. 보통. 네. 요즘처럼 인터넷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네. 방법이 없으니까 TV에 나올 때는 굉장히 화려하게 나왔지만 뭐 무대 뒤로 딱 들어가면은 거기에서 막 그때는 기획사나 이런 거 사람들이 그렇죠. 막 사기 횡포도 많았고. 예. 네. 근데 근데 그런 거 되게 많았겠죠. 이제 이런 분들이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유명세를 떨칠 수 있었던 게 제가 대본에는 준비 안 했지만 그때 이제 라디오가 보급이 되면서 네. 노래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335 라디오가 있는 집에 사람들이 막 모이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 노래가 엄청 빨리 퍼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인기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이 박할린 연출이랑 전수영 작가가 이렇게 조사하면서 이걸 뮤지컬로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뮤지컬로 만들면서 여기서 3가지 정도의 여운을 관객들한테 전달하면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연출자의 의도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관객이 그런 감성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연출을 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이 작품을 만드는 기획 의도에는 그런 3가지를 전달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믿었던 거죠. 이걸 제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우리 음악 역사에 이렇게 운명을 개척해냈던 대단한 여성들이 있었구나라는 거를 그거는 자연스럽게 하고 관객들한테 전달하고 싶었던 것이고, 두 번째는 역사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도 너무 재밌고 흥미진진한 이야기의 구도나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걸 전달해보고 싶었던 거죠. 네. 그걸 그대로 그냥 이렇게 뭐랄까 이어붙이듯이 이렇게 하면 재미없잖아요. 뭐 역사 스토리 이렇게 하는 건 재미없으니까요. 그렇죠. 쇼드만 보여주면서 그런 의도가 있었고, 세 번째로는 그 시대에 걸그룹 선배님들이 했었던 표현을 지금 2023년을 살고 있는 뮤지컬 배우들이 정말 손색 없이 표현할 수 있는 배우들이 현재 있구나라는 것도 전달하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시절의 그 시절의 가수들을 그냥 빙의가 된 것처럼 연기할 수 있는 정도의 배우가 있어야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배우가 나오는 겁니까? 그런 여성 배우들이 뮤지컬 시장에 굉장히 많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는 게 이 세 번째 의도였는데, 제가 아마 이름만 말씀드리면 익숙하지 않으실 테니까 그래도 간단히 이름이라도 한 번씩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뮤지컬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아실 만한 분들이고, 뮤지컬 쪽에서는 가창력이 대단한 분들이라고 정평이 나와 있는 분들인데, 유연, 신의정, 김여원, 선민, 하유진, 이예은, 정유지, 정연, 이서영, 홍서영, 이 10명의 배우, 그리고 남성 배우 1명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네. 아니 근데 시스터즈가 한두 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만 해도 한 5팀도 넘을 것 같은데 그럼 보통 한 팀에 한 3명 이상은 될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어떻게 10명의 배우로 연기를 해요?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1인 몇 역 이런 방법이 있긴 있는데 이 작품의 특징은 또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요. 뭐냐면 한 배우가
한 명의 여성 배우가 예매처의 상세 페이지 보면 유연이라는 배우는 김 시스터즈의 누구를 연기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네. 모두 다 시스터즈 1, 2, 3, 4, 5, 6으로 돼 있어요. 한 배우가 한 가지에서 세 가지 정도의 주역을 모두 다 소화해야 되는 연습 과정을 거쳤고요. 네. 그리고 이 배우가 또 세 가지에서 네 가지 정도의 단역을 소화하는 과정도 또 거쳤어요. 그리고 한 배우가 요렇게만 하는 것도 아니고 한 배우가 어떤 날은 다른 역할을 또 해야 되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돼요. 그걸 한 배우가 네. 세 가지에서 네 가지 주역, 네. 그러니까 세네 명 역할을 하고 주역으로 네. 단역으로도 한 네 가지 정도 출연한다. 그렇죠. 그럼 뭐 한 사람의 배우가 네. 한 7명 정도 연기를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연기와 노래를 다 익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제 예를 들면 김여원이라는 어떤 배우는 어느 날은 김 시스터즈의 김숙자 역할을 하고 어느 날은 희자매의 김인순, 인순이 역할을 막 하고 네.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가 공연을 자주 보시는 분들한테 공연을 보는 재미가 있고 또 배우들한테는 모든 노래를 같이 배워보고 연기할 수 있는 그 도전 정신 이런 것도 일으켜서 아주 그 연습 현장이 굉장히 전투적이고 정열적이고 이렇게 되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근데 박할린 감독이 네. 아주 무섭게 뭐라 그러죠? 하더라고요. 배우들한테. 그렇잖아요. 카리스마 있잖아요. 이게 이제 공연 날짜는 정해져 있고 네. 연습 과정은 책임져야 되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인자하게 시작했다가 네. 나중에는 혹독하게 가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공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공연에 관련된 평이 굉장히 좋고 공연 보셨던 분들이 잘 그 시대의 가수들을 모르시는 분들은 그 시대의 가수들이 얼마나 대단했는지와 저 가수들을 연기하는 지금의 뮤지컬 배우들이 얼마나 한지를 현장에서 경험하게 되고 부모님 보여드리고 싶다는 의견들이 굉장히 네네.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 괜찮겠어요. 엄청 좋죠. 네. 지금 추석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뭐 의도하진 않았지만 네. 딱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공연에 또 다른 또 큰 매력이 하나 있는데 네. 박할린 감독이 그 TV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음악 감독으로 정평이 나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시카고라는 뮤지컬에서 직접 무대에 쓰기도 하고. 근데 이 여러 시스터즈들의 공연들을 보여주는데 공연 한번 시작하고 다시 얘기 나오고 공연 한번 시작하고 얘기 나오고 이 구성이 좀 단순해 보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서 단순해 보이지 않는 큰 장치가 있습니다. 뭐요? 무대 중앙에 어느 순간 되면은 10인조 이 밴드가 예. 슬라이딩 구조라고 해서 네. 뒤쪽에서부터 무대 앞쪽으로 쫙 이렇게 나와요. 예. 거기서 밴드 연주가 막 일어나면서 하는데 진짜 그야말로 어느 순간 되면은 미팔군 무대 무슨 뭐 공연 무대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가 어느 순간 되면 라스베가스에 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공연을 보시는 재미가 굉장히 한껏 막 복돋아 오르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 뭔가 막 들떠가지고 같이 막 따라 노래 부르고 네. 막 흥분해가지고 막 그럴 것 같아요. 관객들도 같이. 물론 이제 이 공연에 나오는 노래 가사 말들을 저희가 다 알진 못하지만 아마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 가시면 이 노래 이러면서 같이 부를 수 있는 날이 곧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음악은 어때요? 음악은 굉장히 좋고 이제 제가 음악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신나면서도 벅차오르는 느낌이 있거든요. 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윤복희와 코리아 키튼즈의 무대 영상과 똑같이 시연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무대가 딱 끝나요. 네. 그러면 와 너무 멋있다라고 박수를 막 치다가 네. 윤복희 역할을 맡았던 분이 등을 딱 돌립니다. 객석 쪽으로 등을 보여요. 예. 그러면 어느 순간 실제 윤복희 선생님의 목소리로 나레이션 같은 게 쫙 나와요. 나는 5살 때부터 무대에 설 수밖에 없었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는 무대를 즐겼습니다. 그리고 그때 스스로 다짐했던 것처럼 평생을 무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무대에 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레이션이 쫙 나와요. 예. 그러면 이제 공연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막 벅차오르면서 또 존경심 같은 게 생기죠. 예.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그런 다음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슬라이딩으로 들어왔던 그 밴드 무대에 윤복희 선생님이 딱 걸어 올라가세요. 실제로 아니 윤복희 선생님 역할을 했었던 배우가 딱 올라와요. 예. 등을 이제 보이면서 네. 그리고 밴드가 막 연주를 하는데 그 연주에 맞춰서 윤복희 선생님이 정말
열정적으로 춤을 추면서 퇴장을 쫙 하거든요. 그러면은 와, 저 시대 이 1930년대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원조 걸그룹들의 어떤 그 에너지 이런 것들을 관객들한테 한 번에 쫙 줄 수 있는 그런 씬이 있거든요. 네. 이 씬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서도 닭살이 살짝 돋고 공연 보면서도 약간 벅차오름이 느껴지는 그런 무대라고, 그런 공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게 그러니까 그 시스터들 공연이 쫙 있다가 네. 마지막으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윤복희 씨 쫙 나갔다가 네. 사람들 관객들이 감동 막 훅훅 받고 난 다음에 네. 공연 쫙 마무리되면 잠 못 자죠 그날. 그렇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명, 그리고 한 번에 공연할 때마다 6명의 여배우와 1명의 남성 배우가 올라가는데 이 배우들이 여러 가지 걸그룹들을 연기해야 되다 보니까 씬별로 의상 체인지가 엄청 복잡해요. 무슨 약간 의상 체인지하는 마술 같은 거 보는 느낌이 들 정도로. 네. 근데 그런 보는 재미도 있고요. 음악 듣는 재미도 있고요. 그런 감동의 재미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혹시 노래 없어요? 노래는 제가 너무 인상 깊게 봐서 윤복희 선생님 노래를 고르고 싶었는데 네. 예전 노래를 고를까 하다가 그 코리아 키튼즈 했었을 때는 그냥 외국의 팝을 많이 불렀던 거거든요. 네. 저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위로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무슨 그 세계적인 그 가요 대회에서 1등을 했었던 네. 윤복희 선생님의 대중적인 음악 여러분. 아, 좋아하시는 분 정말 많을 거예요. 네. 오늘 윤복희 씨나 아니면 우리 시스터즈들을 생각하시면서 이 노래 들으면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무엇이든 보러 가세요. 랑 안형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회 오늘도 K컬처 특집 오디오 웹툰 드라마 편성관계로 평소보다 조금 일찍 마무리할 텐데요.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뮤지컬 시스터즈에서 만나볼 수 있는 곡이라고 하죠. 윤복희의 여러분 들으시고요.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곁에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여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여 나는 너의 기쁨이야. 네가 만약 외로울 때면 K컬처 특집 오디오 웹툰 드라마 공포의 외인 구단 원작 이현세 극본 김민수 연출 황웅산 제5구